안녕하세요. 뇌피셜TV입니다. 오늘은 정체성에 관해서 뇌피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정체성을 무엇이라고 생각해야 할까요? 정체성을 통해서 우리는 스스로를 이해합니다. 즉 정체성이란 세상 속에서 우리의 좌표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정체성을 통해서 우리는 자신과 자신이 속한 세계에 좌표의 기준을 설정한다는 것에서 정체성은 특별한 의미를 갖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간이라는 정체성은 벌레를 음식이 아니라 징그러운 어떤 것으로 파악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스스로의 정체성을 개구리라고 생각했다면 벌레를 징그러운 것이 아니라 맛있는 음식으로 파악했을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스스로를 특정한 방식으로 이해함으로써 정체성을 형성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처지에 있는지를 가늠합니다. 이에 따라 각각의 생명체는 자기 고유의 정체성을 형성하고 이에 따라 자기 고유의 방식으로 세상을 해석합니다. 그리고 고유의 해석들은 각기 생명체들이 어떻게 행동할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세상에 여러 정체성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각각의 정체성마다 세상에 대한 고유한 해석이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하나의 같은 세상에 살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세상 속의 관점은 여럿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각자의 정체성을 지닌다는 뜻은 여러 관점 중에 하나의 관점을 만든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부분적인 관점을 지닐 뿐 결코 전체적인 관점에서 세계를 바라볼 수 없습니다. 각자의 위치에서 자신의 생각 속에 머물다가 끝나고 마는 것이 삶인 것입니다. 사회라는 좀 더 큰 관점에서 보았을 때 중요한 것은 개인들이 가진 상이한 관점들을 사회의 증진을 위한 관점들로 통합하는 것입니다. 전체적인 이익을 위해서는 부분들을 효율적으로 이용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전체와 부분의 관계, 다시 말해 정체성들이 모이고 나뉘어지는 문제에 대해서 더 심층적으로 고찰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먼저 미시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사회가 인간들의 합으로 이루어진 것과 마찬가지로 각각의 인간들도 더 작은 정체성들의 합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닐지 의문이 듭니다. 생물학적으로 보았을 때 우리는 다양한 세포들의 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각각의 세포들은 기관들을 구성하며 기관들은 기능에 따라 호흡계, 신경계, 소화계 등의 시스템을 구성하고 이 시스템들이 합쳐져서 우리는 생물학적인 인간이 됩니다. 다만 제 생각에는 각각의 세포들과 기관들이 기능함으로써 우리가 생존하게 되지만 반대로 그들이 그렇게 행동하는 1차적인 이유가 우리의 생존을 위해서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다시 말해서 각각의 세포들과 그것들이 모여 만들어진 기관들은 다만 각각의 그것의 관점에서 자신의 임무를 수행할 뿐인 것으로 보입니다. 세포는 분열하고 심장은 뛰고 위는 소화하고 신경계는 전달하는 것이 그들의 정체성의 전부일 뿐입니다. 우리의 생존은 그들에게는 부차적인 문제일 뿐입니다. 이러한 우리와 우리의 신체들 사이의 생물학적인 간극은 우리의 정신을 통해서 잘 파악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정신 속에서 살이 찌는 것이 나쁘다는 우리의 판단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먹을 것을 갈구하는 욕망이나 더 이상의 술이 건강을 해친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술을 요구하는 욕망을 발견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신체의 부분들에게 1차적인 것은 그저 그들이 맡은 임무를 수행하는 것일 뿐이기에 그들을 통합 관리하는 우리의 요구는 2차적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정체성 수준에서의 원활한 이용을 위한 각각의 신체 부분들의 정체성 통합은 쉽지 않은 일이 됩니다. 마치 성공적인 PT 발표라는 사회적인 정체성 수준의 성공을 위해서 떨리는 심장과 후들거리는 손과 같은 생물학적인 정체성 수준에서의 반응을 잘 통제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것처럼 말입니다. 어찌되었든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각각의 인간의 정체성 역시도 마치 사회와 같이 상이한 관점들을 지닌 정체성들의 합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설은 정체성을 더 넓은 관점에서 고찰해 보도록 만듭니다. 예를 들어 자본이나 사회 같은 추상물에도 어떤 정신 같은 것이 있지 않나 하고 상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단순 쾌락을 요구하는 신체는 마약은 사회적으로 범죄라는 사회적 인간 수준의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처럼 사회적 인간의 수준에서는 이해하지 못하는 어떤 사태에 인간이 어떤 방식이든지 관련되어 있는 것 아닐까 하고 말입니다. 물론 인간 정신이 놀라운 점은 자신을 어떤 것의 부분으로 사유할 줄 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인간은 사회나 자본 혹은 신의 섭리와 같은 자신을 넘어선 무언가를 위한 부분이나 도구로서 자신을 파악할 줄 압니다. 그렇기에 인간은 큰 목적을 위해서 자신을 통제하고 변형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인간이 자신의 신체의 부분들이나 다른 동물들보다 뛰어나다면 자신을 넘어선 더 큰 목적을 위해 자신을 변형시키고 복종할 줄 알기 때문입니다. 다만 우리가 마주한 추상물들이 낮은 차원의 정체성들에 불과한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사회 발전이나 자본의 증식, 그리고 인간이 상상한 신의 목적과 같은 것들은 낮은 차원의 정체성에 불과하고 그것을 훨씬 상회하기에 인간이 절대 이해할 수 없는 무엇인가가 있는 것이 아닐까요? 비좁은 닭장에 갇혀서 머리만 내밀고 먹이를 먹다 치킨이 되고 마는 닭의 운명에는 효율성과 자본주의 시스템이라는 더 높은 수준의 원인이 작용합니다. 다만 우리가 닭에게 그것을 이해시킬 방법은 없습니다. 아무리 똑똑한 닭일지라도 지렁이를 잘 찾거나 닭의 무리에서 우두머리가 되는 수준에 그칠 뿐입니다. 그리고 닭장에 갇힌 닭은 그저 머리를 내밀고 모이를 쪼아먹는 것이 자신의 삶의 전부인 줄 알다가 죽음을 맞이합니다. 당연히 따라서 드는 의문은 우리 인간 역시도 같은 운명에 처한 것이 아닐까입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저주에 의해서 우리도 이 세상에 버려진 것 아닐까요? 닭장 안의 닭에게는 구원의 가능성이 전혀 없듯이 우리의 정신 역시도 마땅히 있어야 할 곳이 아니라 사육장과 같은 곳에 유폐되어 고통받다 죽을 운명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저 무의미하게 치킨이 되기 위해 고통받다 마지막에는 치킨이 되어 튀겨지는 것입니다. 다만 가장 아이러니한 점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섭리가 존재한다면 문자 그대로 우리가 그것을 이해할 수 없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증명할 수 없는 무수한 상상만 넘쳐 흐르겠지요. 닭장 안의 닭이 위대한 탈출을 모르듯이 우리도 이대로 살다가 죽을 것이 분명합니다. 다만 반대 방향에서
긍정적으로 상상한다면 지금 세계가 가장 최선의 세계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비록 우리 눈앞의 고통과 불안 그리고 고뇌가 즉각적으로 그러한 생각에 반발하지만 말입니다. 그렇기에 저 개인적으로는 세상에 대한 긍정적인 관점을 위해서는 생각보다 긴 우회로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떻게 세상을 긍정할 수 있는가 라는 문제 말입니다. 어찌되었든 결국 세상에 대한 부정적인 관점과 긍정적인 관점이라는 정체성의 문제는 의외로 우리의 상상과 선택 그리고 결단에 걸려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상 뇌피셜이었습니다.